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직구도가 증가하죠. 퇴사가 늘어나고, 이 회사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네, 이 회사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네 해서 퇴사하게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퇴사율 1년에 100% 나옵니다. 10명 있는 회사 퇴사 10명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호주 브레이킹 국가대표 잘했다고 격려해야 합니까? 카피를 가져왔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 화면 기억하실 겁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참 역사적 점수를 받았습니다. 0점 받았어요. 0점 받으려면 모든 심사위원들이 0점 때려야 됩니다. 0점 때려. 한 명이라도 0점 안 때리면 0점 안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뭐냐? 최선을 다해서 국가대표예요. 어디 뭐 동네 학예회 뭐 이렇게 누가 잘하나 부모 초청 어린이 대잔치가 아니죠. 올림픽이에요. 전 세계 놀림 받은 호주 브레이킹 댄서. 올림픽서 진지했다. 이거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지했다. 그거 심사위원들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냐? 청원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비리 아니냐? 도저히 나 이해할 수가 없다. 브레이킹이냐 막춤이냐? 캥거루 댄스 선보인 호주 비걸 브레이킹 댄스 걸에게 쏟아진 조롱. 게다가 또 여자예요. 이거 여자라는 점이 또 한편으로 이슈가 또 됩니다. 이슈가 또 됩니다. 이름이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을 옹호하는 호주 선수단장입니다. 선수단장 이분입니다. 선수단장 안나 미어스입니다. 레이첼이 어제 점수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맞죠? 맞죠? 이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키보드 워리어들로 인해 일어난 일들, 그렇게 댓글을 달고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이 방송은 아마 유튜브를 의미하겠죠? 실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국가대표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시켜서 내년에 최고의 선수로 나오겠습니다. 가 아니라 틀린 말은 없죠. 레이건은 호주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브레이크 댄스입니다. 그녀는 올림픽 팀, 올림픽 정신을 자신의 큰 열정으로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용기를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선수 단장이니까 기왕에 뽑혔죠. 그리고 우리 선수를 또 보호해야 되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였으면 이렇게 말하면 어땠습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정말 좋았어요. 호주의 정신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이게 호주죠. 네. 브레이크 댄싱 씬에 호주가 눈에 띄도록 그녀가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아하, 유니크했다. 유니크했다. 우리도 브레이크 댄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댄스 1등 누가 했는지 지금도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호주 선수는 제가 알고 있어요. 초긍정의 나라 앵커. 제일 문제는 자신감이다. 자신감이다. 사람들이 놀리는 이유는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믿는 뻔뻔함 때문이에요. 지나치게 창의적으로 안무를 짠 것도 다른 댄서들만큼 실력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이죠. 자, 뭐 전 세계 최고 우쭈쭈 초긍정의 나라 호주 안에서도 거기는 경쟁하러 나가는 자리다. 콘서트장이 아니다. 경쟁하러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엄연히 평가가 있는 곳이다. 그 평가의 틀에 맞게끔 누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아름다움, 그 경기 종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믿는 뻔뻔함이 있는 거다. 요거가 이제 이른바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는 우쭈쭈 문화 혹은 긍정주의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팀원의 제작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작물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것을 숨기고 다시 같이 해보자고 해야 됩니까? 제작물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것을 숨기고 그냥 진행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제작물에 대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야, 다시 해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고생했어요. 신입사원급으로는 잘한 겁니다. 웃으면서 받아주고 집에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해놓고 다시 편집 가능하기 눌러놓고 내가 수정하죠. 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다시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데 실상은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죠.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되 결과물도 잘 배포하고 싶은 의미입니다. 다시 같이 해보자 했어도 정작 제가 주도해서 입맛에 맞게 다시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팀원은 그럼 처음부터 네가 하지 라고 생각이 들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하는 거죠. 고생했어요. 그냥 부족하지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팀원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식의 접근 방식이에요. 팀원이 첫 번째는 불만을 느끼고 어려워질 것 같으면 두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해요.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노출했을 때 고객의 반응이 어때요? 참 감사하게도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불만스러운데 고객에게 노출했더니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끔 있죠. 고객한테 그 수준으로 갔는데 고객이 불만스러워해요. 결과가 안 좋아. 그럼 모두가 실패감을 느끼죠. 실패감을 느끼고 직원 입장에서 어때요? 이 회사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네. 배울 점이 없네. 이렇게 돼서 또 어려워져요. 참 양쪽 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직장에서 상사라고 한다면 인격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혹은 다양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똑바로 해라. 야 일은 나처럼 하는 거야. 야 회식하러 가. 그러면 그의 삶의 거의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업무상의 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른바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세로 축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공감이 있죠. 그의 삶이나 인격이나 개별적인 관심의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뭐예요? 지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지휘와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의 매트릭스가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장 안 좋은 상사는 어떤 상사입니까? 공감도 없고 개인적 케어도 없고 지도도 없는 거예요. 지도할 전문성 자체가 없는 케이스인 거죠. 이걸 우리는 방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영향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방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쪽으로 먼저 가볼까요? 지도는 안 해줘요. 지도는 안 해주고 공감만 해줘요. 이른바 우쭈쭈죠. 우쭈쭈. 저는 이걸 이제 동조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팀장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경영자의 생각과 방향성을 직원들에게 좀 펼쳐 보여줘서 경영자의 리더십 부담을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는데 OKR로 우리 목표 관리 한번 해보자. 비전하우스 한번 해봅시다. 핵심 습관으로 우리 방향성을 좀 잡아봅시다. 피드백 습관을 길러가지고 3개월에 한 번은 지식을 좀 나눕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어때요? 직원들 쪽에 공감을 해버린 팀장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생각에 동조하죠. 현장이 바빠가지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는데요. 아이고 직원들 그러면 다 퇴사합니다. 밀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됐죠. 직원들 쪽에 동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쪽도 있죠. 직원들의 개인적 상황이나 감정은 케어해주지 않으면서 자기 전문성만 챙겨가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런 걸 우리는 꼰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기는 일을 잘하고 자기 개인의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성원들은 다 퇴사하고 있죠. 아이고 지난번에 채용할 때부터 그 친구는 문제였어요. 저는 퇴사할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죠. 정 없는 꼰대도 문제고 우쭈쭈 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공감도 일어나면서 지도도 있는 겁니다. 일할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고객은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 소재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 장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도 해주지만 그런데 좀 많이 힘들죠. 그럴 때는 여기만 좀 넘어가면 좀 좋은 날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관점도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게 코칭이죠. 정서는 받아들여주되 원칙은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죠. 요게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 동조, 파괴, 리더의 코칭 이런 방향을 양쪽 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도 어느 한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리더십의 방향은 양쪽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호주 사회가 지나치게 우쭈쭈 문화였다면 이번 호주 선수의 브레이크 댄스를 기점으로 해서 지도도 좀 중요하다. 이런 측면들이 이런 논란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호주 사회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결국 전문성이 중요하다. 전문가 없는 조직의 어려움. 신입사원들 중소기업 들어오고 언더백 기업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어때요? 여기는 배울 사람이 없네. 이랬을 때가 제일 업무 이탈을 해버리잖아요. 조직에 들어오면 이 조직이 배울 점이 있고 내가 이 조직 안에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선까지 키울 수가 있네?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쭈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쭈쭈가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어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경영자가 좀 나이가 들어서 뭔가 회사를 추가적으로 신사업이라든가 전문성 개척하려 하지 않고 이제 넘겨줄 생각하고 엑시트하려고 생각했을 때 계속 다녀야 되냐 이런 질문들 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 이탈해버립니다. 내 커리어 좀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직원들 회사 내에서 구체적인 슈퍼바이징이 안 된다? 이탈해버리죠. 이게 우쭈쭈보다도 이게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은 배우고 싶어 한다. 조사에서 나옵니다. 캐치에서 2024년 5월에 올해 조사한 겁니다. 성격 나빠도 배울 것 있으면 나 다니겠다. MZ식 좋은 사수다. 선호하는 직장 사수 유형, 성격 좋지만 배울 게 없는 사수 42%, 성격 나쁘지만 배울 게 있는 사수 58%입니다.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더 높아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탁월한 인재예요. 내 커리어 성장하고 싶어요. 나 제대로 일해보고 싶어요.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좀 살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 우쭈쭈 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나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 대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두 집단 중에서 어떤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가르치면서 정말 그냥 막 빡시게 공부시키는 그쪽 교실로 들어가겠냐고요. 어떤 학생들을 받고 싶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될 건지 너무나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회의에서도 어떠냐, 업무 퇴근 후에도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 45.1%인데 보세요. 그 중에서 무려 38.2%가 업무 관련 자기 개발을 하고 있어요. 38.2%가 직원들은 성과에 창출할 실력을 기르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2022년 5월 21일자 기사인데 이 무슨 이야기냐면 직원들 칼퇴하고 뭐 이러는 거 사실 뭐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저 때는 조금 더 공부해야 될 때인데 업무에 대한 전문성 키워야 될 때인데 퇴근하네? 이런 생각 솔직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38.2%, 약 40%가 뭐 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자기 개발하고 있어요. 그거 딴 데 가서 배우고 있단 말이죠. 어디 가가지고 뭐 세미나도 가고 어디 가서 선배도 만나고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관련성 있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요. 회사에서 업무 피드백 안 해주니까. 중소기업 직장인의 직무 요구 및 직무 자원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 소진의 매개 효과 분석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직 의도가 언제 이직 의도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직무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수록 직무에 대해서 주도권을 높여줄수록 업무 과제의 우선순위, 추진 일정, 수행 방식,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직무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이직 의도가 떨어진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장래의 경력 개발에 도움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업무가 나의 전문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야 이직 의도가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 기술에 대한 코칭이나 직무와 연동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조직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중소기업, 언더백 기업의 직원들은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나의 실력과 경력이 어느 정도 개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실력을 올려주는 기반을 마련해야 이직 의도가 떨어진다. 이직 의도, 이게 이제 학술적인 용어입니다만 퇴사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캠퍼스에 들어가 보시면요. 직무 레벨 정의서라고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별로, 직종별로 사원급일 때, 주임급일 때, 뭐 한 과장 정도 급일 때, 혹은 차부장일 때, 혹은 임원급일 때 어느 정도의 직무 레벨로 정의해 줘야 될지, 커리어 발전이 어느 정도 될 때인지. 아니 김경민 대표님, 저희는 뭐 과장 한 명에 뭐 신입사원 한 명에 뭐 부장 한 명, 3명 있는데 이거 다 만들어야 됩니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 기능을 대리가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기능을 부장이 하는 겁니다. 묶어 놓으면 돼요. 직무에 대한 레벨 정의는 단계별로 하시되 운영을 꼭 한 사람씩 돌아. 그런 말은 아닙니다. 레벨 정의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회사에서 내가 저렇게 경력이 개발되는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이너, 마케팅 요렇게 방향성을 잡아놨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을 한번 좀 보시죠. 오늘은 제가 호주에 브레이크 댄스를 했던 브레이크 댄스 선수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핵심은 뭡니까? 회사 내에서요.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인격 비난하지 말고 혹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게 생겨가지고 너무너무나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파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쭈쭈 비슷하게 가요. 우쭈쭈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니까 결국은 방치로 되는 거죠. 지도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직 의도가 증가하죠. 회사가 늘어나고 이 회사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네. 이 회사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네. 해서 퇴사하게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퇴사율 1년에 100% 나옵니다. 10명 있는 회사 퇴사 10명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쭈쭈와 꼰대에서 벗어나려면 인격은 우쭈쭈예요. 인격은 다양성입니다. 그 자질, 배경 이런 것들은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꼰대는 뭐예요? 정확한 행동에 대해서는 꼰대스럽게 얘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는 더해. 이거는 그만해.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회사의 실력을 올려가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들, 특별히 MZ세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이 회사에 있을 때 나의 경력이 어느 정도 개발될 수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